겨우는 두 사람의 만남을 넘어 두 가족,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가 만나는 거대한 교차로와 같습니다. 오랜 세월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온 두 개인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대 차이입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 세대 차이는 단순한 다름을 넘어 때로는 깊은 오해와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가치관이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과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간극을 좁히고 화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가 고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하면 이 불화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며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깊이 고민해 보려 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당신의 진심 어린 노력은 분명히 값진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왜 고부 관계에서 불화의 씨앗이 될까? 근본적인 충돌의 이해. 고부 갈등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서로 전혀 다른 해석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단순한 의견 불이를 넘어 때로는 감정적인 불화로 이어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먼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험한 시대와 사회적 환경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거치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검소함, 희생, 가족 중심주의, 그리고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개인의 욕구보다는 가족과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깊이 뿌리 박혀 있죠. 특히 며느리는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어른을 공경하며 시댁에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의 가치관을 체화하고 계십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시댁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반면 지금의 며느리 세대는 경제적 풍요와 정보화 시대, 그리고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성평등 의식이 높아지고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불합리한 권위나 일방적인 희생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직업적 성취, 워라밸,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핵가족화가 보편화되면서 시댁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크고 작은 충돌을 야기합니다. 첫째, 육아 방식의 차이입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손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엄격한 훈육과 사랑의 매, 혹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과잉 보호를 통해 자녀를 길러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 무조건 먹여야 한다, 옛날 방식이 최고다 등의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며느리 세대는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체벌보다는 대화를 통한 긍정적 훈육을 선호하며 과학적이고 전문가의 육아 정보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키울 땐 이렇게 안 했다, 요즘 애들은 다르게 키워야 한다는 말이 오가며 작은 육아 문제도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매개로 한 갈등은 특히 예민하게 다가오기 쉽습니다. 둘째, 경제관념과 소비 생활입니다. 시어머니는 한 푼이라도 아끼고 모아야 한다는 절약 정신이 투철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낭비로 여기고 물건 하나도 오래오래 사용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허례허식에 대한 거부감도 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며느리 세대는 합리적 소비,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 나를 위한 투자, 유행과 트렌드 등 새로운 소비 가치를 지향합니다. 유행에 맞는 옷을 구매하거나 맛집을 찾아 외식을 즐기거나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해외여행에 투자하는 등의 행위가 시어머니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사치나 낭비로 비칠 수 있고, 며느리는 자신의 정당한 소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간섭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와 행복의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셋째, 여가 활용 및 사생활 영역입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여가를 쉬는 시간 혹은 가족을 위한 희생의 시간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친구들과의 잦은 모임이나 개인적인 취미 생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며느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족에게 소홀하다거나
주부답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댁 개소사나 명절 준비에 모든 주말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기대에 며느리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자신의 개인 생활과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가족에게 올인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생각과 결혼해도 나의 삶은 중요하다는 며느리의 생각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넷째, 소통 방식과 표현의 차이입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보다는 은유적이고 간접적인 화법을 선호하거나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워 지시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죠. 반면 며느리 세대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소통을 선호하며 수직적인 지시보다는 상호 존중적인 대화를 원합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조언이나 과거 이야기들이 며느리에게는 끝없는 잔소리나 간섭으로 느껴지고 며느리의 솔직한 표현이나 의견 제시가 시어머니에게는 버릇없음이나 대들무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표현이나 미묘한 뉘앙스에서도 오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섯째, 성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시어머니 세대에는 여성의 역할이 주로 가정 내에 한정되었던 반면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성 역할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워킹맘으로서 직업적 성취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시어머니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거나 집안일에 소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남편의 집안일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 불평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넘어선 사회적 인식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서로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할 때 고부관계는 평행선을 달리며 불화의 골은 깊어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변화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갈등,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차이, 현명하게 극복하고 이해를 넓히는 실질적인 방법들. 하지만 이러한 세대 차이와 라이프 스타일의 다름이 반드시 불화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서로를 향한 배려와 노력, 그리고 학습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시어머니 세대와 며느리 세대는 각자의 시대적 배경과 경험 속에서 형성된 고유한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해결의 시작이자 가장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의 조언이나 행동이 그 시대에서는 당연하고 올바른 가치였다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어머니 세대에서는 그러셨겠죠.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달라요. 혹은 요즘 트렌드는 이렇습니다. 와 같이 서로의 배경을 인정하며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다름을 인지시키고 그 다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나 전달법을 꾸준히 연습하세요. 가치관 차이는 소통을 통해 좁힐 수 있습니다. 이때 나 전달법이 매우 유용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주어 나를 사용하여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 방식에 대한 간섭으로 힘들 때 어머니가 제 육아 방식에 자꾸 말씀하시니 제가 무능한 엄마처럼 느껴지고 속상해요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걱정하는 마음에 잔소리했지만 내가 그렇게 힘들게 들었구나 하고 며느리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며느리의 소비 생활에 대해 시어머니가 불편해하실 때 어머니께서 제 지출에 대해 말씀하시면 제가 마치 낭비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조금 힘이 빠져요 라고 표현해보세요. 서로의 진심을 담은 진솔한 대화는 오해를 풀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대화는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통역사이자 현명한 중재자입니다. 고부 갈등에서 남편은 단순히 중간에 끼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양쪽 가치관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서로에게 통역하며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을 시어머니에게 차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아내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 여보가 요즘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와 같이 설명하는 것이죠. 또한 시어머니의 옛 가치관이나 걱정이 아내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내의 입장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합니다. 엄마의 마음은 알지만 여보에게는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대요처럼요. 남편이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해낼 때 고부 사이의 오해는 줄어들고 소통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고부 관계의 든든한 완충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은 부분에서부터 공통분모를 찾아 관계를 좁혀나가세요. 함께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만드세요. 모든 가치관이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공통으로 좋아하는 것,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같은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거나 함께 요리 교실에 다니거나 가벼운 산책이나 쇼핑을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음식 재료로 다른 요리를 만들어보고 품평을 하는 것도 흥미로운 교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지 몰라도 긍정적인 경험을 함께 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교류들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기반이 됩니다. 가치관 자체를 바꾸려 하기보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통해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긍정적인 언어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관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새로운 생각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고 며느리의 작은 노력에도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정말 신선하고 배울 점이 많네. 혹은 내가 이렇게 해줘서 집안 분위기가 더 활기차지고 재미있어졌다. 와 같은 구체적인 긍정적인 표현은 며느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의 연륜과 지혜를 인정하고 시어머니의 도움이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어머니 말씀 덕분에 좋은 것을 배웠어요. 저에게는 참 귀한 조언이에요. 어머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와 같은 표현은 시어머니에게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감사와 칭찬은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여섯 번째, 심리적 경계를 명확히 하고 존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는 종종 상대방의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명확하면서도 부드러운 방식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의 과도한 육아 간섭에 대해 어머니, 아이 키우는 방식은 제가 엄마로서 결정하고 싶어요. 잘 해낼 수 있도록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와 같은 감사 인사를 덧붙여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거리, 즉 방문 횟수나 연락 빈도를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서로의 독립적인 삶과 선택을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존경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서로에게 학습자의 태도로 접근하세요. 상대방을 가르치려 들기보다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서 요즘 시대의 문화와 트렌드를 배울 수 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한대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혹은 어머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옛날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와 같이 서로에게 질문하고 배우려는 태도는 관계를 훨씬 유연하게 만듭니다. 이는 곧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희망 메시지, 다름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화합으로.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랜 시간 굳어진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요. 때로는 상처받고 좌절하며 과연 이 관계가 나아질까 하고 회의감을 느끼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고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진심을 다하면 길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잦은 외식과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셨다고 합니다.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지 주말에 밖에만 놔둔다는 식의 잔소리가 이어졌죠. 하지만 며느리가 남편과 상의 후 시어머니께 솔직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평일에는 직장 생활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주말에는 외식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재충전해야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저에게는 이게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어머니께 소홀한 건 아니에요 라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당황했지만 며느리의 진심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결국 내가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몰랐네. 그럼 다음 주말엔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라며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다고 합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새로운 맛집을 추천받기도 하며 오히려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육아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옛날 방식을 고집하며 조언을 했지만 며느리가 요즘 방식을 고수하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때 남편이 중간에서 양쪽의 입장을 듣고 시어머니에게는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보가 아이에게 좀 더 자율성을 주려는 것도 요즘 시대에는 좋은 교육 방식이래라며 며느리의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엄마가 옛날에 너를 키울 때 정말 고생하셨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니 엄마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보는 건 어때? 라며 시어머니의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조언 중 일부는 옛날 지혜로 받아들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주도적인 육아를 존중해주면서 서로 접점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육아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현대적인 육아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대화와 소통,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감정의 골이 너무 깊다면 전문가 가족 상담사, 심리 치료사 등의 객관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중재와 조언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관계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은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고부관계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요. 고부관계는 복잡하지만 노력할수록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이를 불화의 원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더 큰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꾸준히 소통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든든한 조언자이자 친구, 그리고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고부관계의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대 차이에서 오는 고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혹은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민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겁니다. 당신의 고부관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고부관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공감 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